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소개하고 또 괜찮은 구절들, 제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책이 마음에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출판사랑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이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적어둘 테니까 참여하시고 당첨되셔서 책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료 광고 배너를 띄웠는데, 제가 따로 이제 광고비를 받은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받은 거는 이 책을 포함해서 총 4권의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쪽에서 제가 보고 괜찮은 책이 있고 또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은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본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벤트로 책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만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라는 책이고요. 서윤진 작가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ASMR을 보러 오시고 또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잠이 안 와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좀 불안한 감정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조금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마음에 대한 책들, 뭐랄까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같이 읽어보면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에다가 페이지를 접어놓거나, 아니면은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은 제 코멘트를 써놓기도 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네. 제가 말을 막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면, 1장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2장은 나를 믿고 변화를 즐기기, 3장 나답게 성장해가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소분류로 해서 소주제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접어둔 페이지는 이 페이지인데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였고요. 여기에 한번 읽어보면, 내게는
내 몫에 삶이 있듯이 내 몫에 행복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잘 알아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언제 정말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며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행복, 내 몫으로 주어진 행복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연필로 적어 놓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건 이거고 그냥 편한 대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어렸을 때는 물론 지금도 온전히 저만의 행복을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되게 그 남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그 것,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행위,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지위, 아니면은 뭐 외모, 뭐 이런 걸로 그런 걸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행복한 건가? 이러면서 약간 좀 그 사람들의 행복을 따라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는 나만의 행복한 법이 또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날 좋은 날, 진짜 햇빛이 쨍하고 뜬 날 그냥 좋은 노래 들으면서 공원을 산책하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그때 남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냥 비 오는 날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비 오는 날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단편적으로 말을 하자면 어쨌든 다 각각의 행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는 내가 어떠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가고 또 그 행복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인데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10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점점 나다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외모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젊음을 찬양하고 젊은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의외로 어설프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적인 모습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 매 순간 꿈과 열정을 품고 살아온 사람은 자신만의 아우라를 갖게 됩니다. 그
그 아우라가 존재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게 왜 와닿았냐면 아무래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한 그거를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변화도 좀 달라지고요. 진짜 뭐 사소하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든지 아니면 몸의 회복력이 느려졌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뭐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약간 그런 거를 새삼 느낀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외적인 거에서 그 나이 든다는 게 좀 눈에 보이니까 약간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2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의 아름다움은 20대 초반의 아름다움은 또 20대 초반이 가지고 있고 나이가 조금 들면 들수록 젊음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그런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내가 점점 알아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울리는 뭐 옷,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나한테 어울리는 분위기, 나에게 어울리는 뭐 말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고 자기한테 잘 맞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라는 사람의 한 아우라를 되게 독보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점점 안 좋아진다. 내가 점점 뭔가 쇠퇴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나다움을 찾아간다. 내가 점점 나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점점 나다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저도. 이게 대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책 리뷰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데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은 이제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뭐래?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약간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선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은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인정받는 것이 빛이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기를 거부하면 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더 이상 상처받는 삶을 거부하세요. 사실 이 책에 써져 있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에 완전히 동의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잘 지키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거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무뎌지기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악플 같은 게 달린단 말이죠. 예전에는 뭐 1만 명, 2만 명 뭐 이럴 때는 그렇게 악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채널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굳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시하면 그만 아니냐. 뭐 내가 그냥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가 있다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되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겠어요.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기만 해도 굉장히 그날 하루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랬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익명의 다수에게 그렇게 노출이 되고 이제 이야기를 악플을 받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맞아. 내 중심만 잘 지키면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이걸 봐주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를 안 받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실제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지만 그래 어차피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할 사람은 내가 어떤 걸 해도 싫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정말 힘들지만 그냥 그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거기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너무 많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한마디에 너무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놓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주제의 글인데요. 고독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내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대면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험과 다양한 만남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하고 말해보세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있는 내가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 자신과 대면해보세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왜 접어놨냐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바깥 활동을 하는 것도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물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팬데믹이 끝나기를 바라는 게 가장 염원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혼자라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오히려 이 시기에 나를 조금 더 돌아보고 나를 위해 보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골라봤어요. 요즘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다들 많아졌으니까 다들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나를 돌보면서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있으면서 내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뭘 하고 싶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접 해보자. 여기 내가 직접 해보자 하는 이렇게 주제의 글이 있었는데 제가 또 여기다가 코멘트를 좀 적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때때로 상대가 어떤 일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럼 내가 직접 해보자 하고 말해보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어.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물론 이런 생각들이 앞다투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자. 바로 이 한마디가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요. 저는 되게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체로 제가 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해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대체적으로 시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실패를 하거나 말거나 도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SMR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런 ASMR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카메라도 없지, 마이크도 없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이러니까 솔직히 이건 누가 막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막막하게 있다가 모르겠다. 그냥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초반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정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그런 마음 하나로 시작해서 직접 실천하고 그거를 꾸준히 노력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엔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믿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하기보다는 안 되는지 되는지는 해봐야지 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해본다의 의미를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는 거.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실패해서 얻는 것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뭔가 얻을 수 있잖아요. 실패해서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살아와서 제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제 뭐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준비하고 있어.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것 같아. 모르겠어. 약간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하라 그래요. 무조건. 물론 그게 나쁘고 진짜 터무니없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봐.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해봐. 라고 얘기를 한 편이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막 도전한다 그러면 저도 같이 신나가지고 야 좋다 그거 해보자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막 걱정이 되고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 해보세요. 그게 불법이고 범죄가 아닌 이상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해보는 거를 항상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요즘 이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저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하던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읽고 나서 그래 해보자 이런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두를 가지고 온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면 안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제 스스로 반문하기 위해서 여기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에 명언 같은 것도 조금씩 써져 있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사이먼 쿠퍼의 명언이 적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실천하면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된다. 이건 제 말입니다. 이건 주디의 말입니다. 벌써 꽤 오래 찍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실패, 실수 이런 거에 관한 주제예요.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제목인데요.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두렵거나 굴욕적이거나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소설가 줄리아 소렐의 말입니다. 누구나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의미 없는 것이나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실수와 실패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모든 일에 좋은 의미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내가 한 모든 경험은 좋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좋은 경험이었어 하고 말해주세요.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말은 머지않아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더 이상 코멘트는 안 썼는데, 그 명언 중에서 괜찮은 명언이 있어서 이걸 읽어보려고요. 절대 후회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후회는 쓸데없는 기운 낭비이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캐서린 맨스필드라는 분의 명언인데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한 일에 있어서 후회를 하지 말자. 후회 없이 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 명언이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인데요. 상대가 나의 타고난 본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가 나의 본성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영혼의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계이고 우주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나만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를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꾸만 상대를 나의 기준에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100%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아니면은 심지어 가족도 누구든지 어떤 관계든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를 맞추려고 자꾸 그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그거 별로야. 바꿔. 이러면은 나도 뭐야 저 사람 뭔데 나한테 그래? 왜 나를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끌레마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제 나부터 돌보기로 해요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또 그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이야기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제 댓글 상단에 이벤트 공지를 적어둘 테니까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제가 1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출판사랑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평안한 그런 하루 되시고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